그러다가 이제 딱 오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자기 뭐 경영, 마인드 같은 거 얘기하면서 또 깨달은 거를 제가 얘기해 드리겠어요. 이건 이제 종교 그런 거를 이제 따지지 마시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경전에서 이루는 거거든요. 옛날 경전에서 요즘에 저는 불교를 막 정식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냥 조그맣게 된 책 이런 걸로 봤는데 옛날에 이제 불교 서적을 봤더니 돈 쓰는 방법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돈 쓰는 방법. 근데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사적인 입장이죠. 사적인 입장에서요. 이거 배분을 4분의 1 있죠. 그러니까 25%죠. 이걸 4등분으로 하는 거예요. 4등분. 4등분을 해가지고 이것도 4분의 1, 4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근데 이게 진짜 많아요. 4분의 1에서 각자 25%인데 돈이 들어오면은요 4분의 1을 무조건 자기를 위해서 쓰래요. 무조건 자기를 위해서 써요. 자기 자신. 그러면 뭐 빵 먹고 싶으면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옷 사입고 싶으면 옷 사입고 있잖아요. 하여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쓰라는 거야. 내가. 응? 그 다음에 4분의 1은요 자기랑 핏줄이 교류된 사람 있죠. 혈육. 뭐 아버지, 어머니, 뭐 조카가 될 수도 있고 자식도 될 수도 있고 혈육을 위해서 4분의 1을 쓰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한테도 안 쓰면서 몽땅 혈육 있잖아요. 자기 자식한테 쓰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것도 잘못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네? 4분의 1 범위 내에서 쓰는 거예요. 4분의 1. 근데 꼭 자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분의 1은요 혈육이 아닌 사람. 근데 옛날에는 왜 우리가 사돈의 팔촌도에 다 혈육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요거 현대적으로 조금 이게 각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는 한 3촌까지, 요즘에 4촌도 잘 안 만나죠. 예? 그러니까 3촌이나 한 4촌 정도까지가 이동 범위에서 쓰고 나머지는 이제 그 나머지 사돈 이런 사람 다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 며느리도 여기 요 파트에 들어갈 것 같아요. 며느리. 여기 1번, 2번, 3번 있잖아요. 그럼 며느리도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상관에 소속되는 거죠. 응? 혈육은 아니잖아요. 아주 냉정한 입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며느리나 이런 사람들은 혈육이 아닌 사람 쪽에 여기 라인에 들어가는 거죠. 응? 그래서 그 사람에서 나머지 4분의 1을 씁니다. 개인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 몸을 이제 늙으면 볼링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수술할 수도 있고 병원 입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기 전에 자기 좀 이제 다스려야 되잖아요. 자기 몸을. 그러니까 이제 미래의 문제에 에 대비해서 저축을 해서 그 저축한 돈에서 병원비도 되고 병원비는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기혈수단 마사지비도 여기서 나와야 되겠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지 뭐야.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사지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저축도 해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딱 하면서 이래야 이제 된다고 딱 나오고요. 지금부터 얘기한 건 이걸 토대로 해서 내가 공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걸 토대로 해서. 공적으로도 마찬가지로 4등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4등분. 그래서 이게 다 1번, 2번, 3번, 이제 4번까지 있잖아요. 공적으로 이 급이 이제 돈이 들어오잖아요. 무조건 4분의 1은 자기가 갖고 가셔야 돼요. 2천만 원 들어왔다 그러면 500만 원은 벌어야 지금 할 맛이 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야 또 500만 원 가고 또 이렇게 또 치러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자기 목으로 딱 처리를 하셔야 돼요. 자기 목.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뭐냐면요. 아까 혈육이 관계된 거니까 공적인 데서 혈육이 누구예요? 직원이에요. 직원. 응? 그러면 내가 가져가는 목에 그 목만큼 직원한테 줘야 된다. 내 혈육이니까. 사적으로 지금 내 혈육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양아들, 내 양자식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직원한테 주려고 노력을 하는 그 돈에서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직원이 아닌 사람들, 혈육이 아닌 사람들 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누구겠어요? 손님이에요. 손님. 그렇잖아요?
그러면 손님한테 우리가 뭘 써줘요? 화장품 써주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아,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손님한테 주는 화장품이죠. 화장품, 그 다음에 손님한테 뭐, 하다못해 뭐, 사탕이 우리 사탕 먹잖아요. 사탕부터 시작해서 주는 거, 이런 여러 가지가 이 돈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500만원 가진 만큼 500만원 손님한테 뿌리는 거예요. 질 좋은 화장품, 그 다음에 하다못해 사탕, 손님한테 뭐 하나라도 주기적으로 뭐 샘플도 주고, 뭣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카talog도 주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돈을 쓰려고 해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면, 우리가 인테리어 했는데, 그게 3년 동안, 그게 평생 가지 않잖아요? 아까 우리 몸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몸도 며칠 있다가 몸이 이렇게 입에서 이제 병원에 가야 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고치기도 해야 되잖아요. 수리도 해야 되고, 전기 나가면 전기도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도 하면 3년이면 3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기계 있잖아요, 기계. 기계도 한 몇 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기계를 만약 샀다 그러면. 예? 그러면 그 돈이 아까 바꿔야 되니까 내 몸 이제 있는 거. 그래서 인테리어라든지 아까 기계라든지 이런 거 바꾸는 돈 있잖아요. 그걸 저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축. 응? 저축을 하는데 요게 4분의 1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이제 세금 거니까 세금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금은 뭐예요? 요 돈에서 나가야 되는 거지. 3번에서. 그잖아요, 3번. 세금은 3번에서 나가고, 그러면 아까 부가치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소득세는 어디서 나가야 되나요? 자기 목에서 나가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제 소득세는 여기서 나가고, 응? 여기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물론 이제 다 되진 않죠. 그죠? 이제 그거는 돼야하고 이제 어떤 그 룰에서 이제 그렇다는 거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처음에 차릴 때 이게 되지가 않죠. 왜냐면 들어오기가 무섭게 나가는 데가 기다리는데 뭐 이렇게 배분이 내가 가져갈 게 어딨어요. 그치만 이렇게 될 때가 이게 정상이거든요? 무슨 말이지? 이게 될 때가 정상이에요. 이것도 개인적으로 정상. 정상에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상에. 정상에 빨리 도달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정상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정상을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이렇게 정상에 도달 때가 우리가 하려면 열매 따먹을 때는 좀 되는 거예요. 계절이 지금 무슨 계절이야? 가을. 그럼 뭐야? 내가 봄하고 여름 동안에는요 이파리만 먹고 먹으면 이파리 먹으면 이파리 열매 못 먹고 그렇잖아요. 씨 뿌려가지고 봄에는 더 거의 그러면 이파리도 없잖아. 씨 앞으로 이파리 먹을 것도 이제 보면은요 여름에나 그나마 이파리가 있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봄과 여름을 거쳐서 어느 정상에 돌아갈 때는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든 다음은 이거를 계속 얼마만큼 보합세를 계속 유지하느냐 이해되죠? 얼마만큼 이거를 이 가오를 굉장히 오래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를 꼭 명심하셔서요. 너무 자기 욕망으로 가시면 안 돼요. 내가 볼 때 그냥 자기 욕망으로 가면요 자기 그릇밖에 안 돼요. 근데 자기를 좀만 버리잖아요. 보면요 크게 기가요. 자기 그릇하고 상관없이. 왜냐면 그걸 갖다가 왜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의 빽이라 그러잖아. 자기를 버리니까 하느님 빽으로 더 크게 됐다 이거야. 또 생긴 건 되게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사장 노릇도 안 하게 생겼는데 와 사장 됐나 그러면 주님이 만들어줘서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느님이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응? 그럼 불교는 뭐냐면 불교도 왜 아상을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상을 버려야 상이 있으면 그것밖에 안 되는 거. 그것밖에. 이제 상을 버리면 자기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진짜 부처님 빽으로 그렇잖아요. 커다란 아주 그냥 장엄한 세계를 기다리시다고. 우리가 이걸 깨달았잖아. 막 쬐끔 많이 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도 이제 가서 막 그렇게 막 어려운 막 마케팅 교육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에너지만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갖고 있는 에너지만큼. 그래서 그 에너지를 얼마만큼 자기가 다스려서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서 이걸 한번 가서 실천해보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죠. 그죠? 우리가 봄, 여름에서 이걸 보합세로 유지하게끔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가서 꼭 실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네?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이걸 아셔야 되거든요. 일단 수암이라는 그 글자에 들어왔으면요, 여기서 파생되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네?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요, 제 사고방식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 사고방식. 제 사고방식이랑 맞으면 그게 사이클이 맞아서 쫙 풀리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기독교 믿으러 가가지고 거기서 나무아비 탑을 하고 있잖아요. 왜?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사이클이 맞냐고. 어? 부처님한테 갔으면은 부처님 마음으로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가면 예수님 마음으로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있어야 그게 사이클이 맞는 거지. 부처님한테 가서 예수 사랑하는 거잖아. 또 예수님한테 가서 부처님이 이렇게 하면 그건 사이클이 안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쁜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에너지 파장이에요. 그래서 자기 에너지 파장 들어가잖아요. 종교 같은 것도. 좀 그렇지 않아요? 에너지 파장 들어가죠. 그래서 자기 거기 가면 편한 거예요. 저래 갔더니 편하고, 또 남들은 불교 믿지 말라고 하는데도 거기 가면 지가 편한 거예요. 거기가. 그럼 지가 파장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암이라는 거는 수암에 그 파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에너지 기본 원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맞으면 무지무지 잘 되는 거고, 안 맞으면 밤낮 자기랑 싸우는 거지 뭐야. 그러면 나는 어떤 거냐면요, 제 이상이 뭐냐면요, 저는 능력을요, 능력은 남을 위해서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능력은 남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남.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직업 있잖아요. 직업. 직업이 남한테 필요한 직업이면은 절대 밥을 안 굶어 죽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왜? 남한테 필요하니까. 그리고 자기는 그런 실력 가진 사람 몇 명 없는데 필요한 사람 많은 거 뭐야? 떼는 부는 것이 뭐야? 그렇잖아요. 왕창 불고. 능력은 남을 위해서. 직업도 남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직업. 직업이 능력 아니에요. 예? 능력 없는 거 갖고 직업하면 인생이 괴로우신다니까요. 딱 하는데 남을 위해서 쓰는 건데, 예? 이거를 갖다가 우리나라 사람은요, 이렇게 말 들어보면요, 그 능력을요, 자기의 삶을 위해서 쓴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죠? 자기를 위해서 쓴다. 그거 절대 옳지 않아요. 자기 달란트는요, 남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남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능력을 있잖아요. 지금 이거 이제 마사지 배우고 또 이제 만약에 샤프니까 이제 마사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내가 이 마사지를 하는데, 물론 이제 돈은 많이 벌어야죠. 왜? 10불 있어야 남한테도 줄 거 아니에요. 없는데 그러면 남한테 뺏기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할 때, 마사지 할 때도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찾아오는 사람은 부산 돈 못 사요. 돈은 많은데도 아파가지고 있잖아. 왜? 이상한 사람도 있고, 그 돈 좀 쓰면은 참 인생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 돈 안 쓰면 그러면서 있잖아요. 안 쓰면서 막 아프기 아프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한테 인연이 돼서 온 사람한테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이죠. 나쁘면 나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되 뭐야, 원칙은 있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원칙은 있잖아요. 기본 원칙으로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남을 위해서, 내 능력을 남을 위해서 쓰는데, 쓰긴 쓰는데 자기 몸을 막 망개지면서 쓰지 말고, 자기 몸이 뭐예요? 망가지지 않는 범위. 이게 원칙인 거예요. 여러분, 원칙은요, 막 너무 나쁘게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원칙은 뭐냐면, 자기가 희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희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희생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아니, 어떻게 남을 살리려고 자기가 그거는 말이 안 돼. 나를 희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넘치는 걸로 해줘야 돼. 그게 능력 아니에요. 예?
자기가 희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넘치는 에너지잖아요. 넘치는 에너지를 갖고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부상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잘못해가지고요, 넘치지가 않은 주제 있잖아요. 남한테 막 해준다고 해가지고 밤낮 골고골 하는 사람 있거든요. 너무 웃기다고 생각해요. 응?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넘치는 에너지로 해야 된다는 거야. 넘치는 에너지로. 그럼 넘치려면 뭐요? 공부도 좀 넘치게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잖아. 그럼 마사지도 뭐야? 남만큼 해서는 안 되지. 좀 더 배워서 넘치게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실력이. 그럼 넘치게끔 만드는 작업을 해서 그 능력을 남을 위해서 쓸 때 돈은요, 우리가 어느 주의에 살아요? 우리가 공산주의에 살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자본주의 아니에요. 네? 그럼 아까 원칙이 있으면서 넘치는 에너지로, 원칙이 있으면서 넘치는 에너지로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은 쫓지 않는 대로 돈은 저절로 들어온다니까요. 저절로 들어와요. 네? 저절로 들어오는 거니까 너무 막 돈 했다고 돈 들어오면 나 하루 종일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돈 하래. 연구를 해서 돈 이렇게 했잖아요. 돈 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돈은 다 열심히 벌려고 하는데 생각이 좀 모자라서, 네? 안 보여가지고 열심히는 몸을 이기고 열심히 하는데 줄을 잘못했다 그러는 날 이게 왜 있잖아요. 라인을 잘못 선정해, 자기가 경력만 치면 애들이 라인을 잘못 선정해서 헛된 데다가 시간 낭비하는 경우는 좀 있죠. 그런 건 참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건 얘기를 해주셔도 되지만 아까 자기 자신은 이제 그렇다는 거여서 손님한테도 넘치는 능력, 그러면 손님한테도 뭐요? 실력을 굉장히 연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넘치는 능력 갖고 손님한테 해줘야지 모자라는 거 갖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돈도 그래. 돈도 넘치게끔 돈을 벌어서 그러면 뭐야?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좀 기부를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어느 특정한 곳에 아니에요. 여기 상황 맞춰서 가는데 요번에도 진짜 인도를 갔는데 딴 사람은 기부를 잘하는데 저는 다니면서 내가 막 마음이 불편하니까 어떤 도인이 막 나 잡고서 막 기도주면 또 거기서 이렇게 저라고 기부하고 하니까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한국 여자랑 완전 반대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한국 여자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한국 여자가 어떤 거였더니 몸은 해프고 나 기절한 줄 알았어요. 몸은 해프고 네? 돈은 아낀대요. 그게 한국 여자라는 거예요. 몸 해프다 해서 무슨 성적으로 해픈 것도 해픈 거고 막 몸으로 때우면서 무슨 말인지 알죠? 웬만하면 뭐 버스 타고 왔는데 막 걸어서 뭐 이렇게 그루마를 갖고 갔는데 이런 게 몸이 예쁘게 만들어서 혹사를 하는 거겠죠. 뭐 그러니까 성적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몸을 막 예쁘게 하면서 돈은 막 그냥 아낀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가만히 보니까 몸은 징그럽게도 아끼고 응? 돈은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는 좀 문제가 많다. 좀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너무 한쪽으로 하고 우리도 그렇다고 돈 예쁜 건 아니에요. 쓸 때만 쓰지 안 쓰면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기부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왜 기부하냐? 저는 딴 사람하고 틀려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딴 사람은 자기가 집도 있어야 되는 거야. 꼭 이해되세요? 그 사람이 기부할 내가 남한테 도와주려면 잘 들어보시라고. 남한테 도와주려면 집도 자기 집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뭐 30평 50평 이런 식으로 꼭 자기 집이 있어야 되고 자기 사무실이라든지 직장이 확실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거기다 또 한두 써서 통장에 그래도 한 현찰이 1억은 가져야 남 도와주겠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 그거 잘 기준점. 그게 천태만상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 저 사람은 돈이 굉장히 많다니까 못 내놓는 거예요. 왜? 자기는 만석을 채워야 되는데 만석 안 채우는데 남은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럼 왜 와서 도의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요 사고가요. 저는 집에 대한 가정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나는 그래서 스님들 있잖아요. 막 절 짓는 것도 별로 좋게 생각 안 해요. 이게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내가 평소에 건강관리 잘하고 딱 하면은 늙어서 뇌절이 없다 치자고 뇌절이 없다 치면은
아버지를 해서 자기 상을 버리고, 불교 공부하는 게 상 없애는 건데, 자기 상을 버리고 늙으니까 남이 무시하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젊고 이뻐야, 이쁘다고 사람 나라도 만져보려고 이게 올려주는 거지, 늙고 추하고 하는데 누가 나한테 이쁘다고 했어요? 그러면, 늙고 추하면 무시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내가 만약에 스님에 대해서 만약에 절에서 늙어서 뇌절도 없다고 하는데 누가 나보고, 도도 못 닦아서 늙고 추한 스님이라고 손가락 하자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왜? 당연하지. 늙고 추한 거 보고 손가락 하는 거 당연한 거지. 내가 왜 하라냐고. 막, 바른 말 했는데. 집에 그러니까 뭐, 집에 대한 개념 없지. 그러니까 나는 뭐냐. 내가 그냥 개발하고 일터로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깨달은 만큼 있잖아. 왜? 하다 그냥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뭐야? 내가 돈이 많아서 기부를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하루 세끼 밥 먹고,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게 일 아니에요, 일. 내가 지금 일을 좋아하잖아요, 사랑하고. 응? 남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지금. 내가 막 갖고 있는 일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막. 그것도 매이지만. 그렇지만, 좋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집중을 하니까. 그래서 그냥 일터가 있으니까 나는 하루 밥 세끼 먹고 일터만 있으면, 나머지 건 없어도 그렇게까지 막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건 기준 따라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얼굴 때깔 봐봐요. 얼마나 부채나게 생겼나. 사람들이 나보면 좀 상해 치는 사실 안 보여? 때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돈이 많냐고요. 근데 난 마음속에서 그냥 하루 세끼 먹고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 있잖아요. 있으면 행복하고 그 이상은 바르지 않고 내가 이러다가 만약 늙어서 나는 병들어서 만약에 진짜 돈 한 푼도 없어서 지금 이 정신 상태로 있잖아요.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늙어서 비참하게 돼서 그 영세 그 빈민 있잖아. 그런데 병원에 가서 사람들이 막 간호해서 막 이렇게 막 치고 있잖아요. 빨리 죽으라고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게 아까 넘친다는 것은 이 그 기준점을 남 기준에서 이만큼이니까 넘치니까 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낮추면 또 나머지 게 또 넘쳐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넘치니까 그뭐 이러니까 그래 내 집은 아파트 30평짜리니까 50평은 사야 내가 남한테 도와주고 풀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기준. 그렇잖아요. 근데 다행히 또 나 같은 경우는 자식한테 막 내가 이렇게 지금 자녀 이제 한 명만 그 상해 한 셋만 내가 뒷간돌이 하지 나머지는 내가 막 이렇게 내가 막 보살펴줄 사람도 없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내가 손 있으면 어떡할까 또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또 나의 또 아까 기본이잖아요. 그럼 내 자식을 잘 키운 나머지를 또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넘치는 에너지도 바로 자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뭐 많이 가졌다고 남 도와주고 뭐 조금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를 잘 조화를 해서 손님들한테 있잖아요. 돈도 뭐 예를 들면 요번에 뭐 1,000만 원 들어오고 현상 유지인데 1,010만 원이 들어온 거야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야 내가 봄에 해당되는데 내가 차려가지고 내가 봄 여름 동안에는 1,000만 원만 들어도 할머니인 거야. 그렇잖아요. 마이너스 안 되고 다행인 거야. 그런데 세상에 10만 원이 더 들어왔네. 야, 이거는 진짜 하느님의 뜻이구나. 아니면 부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왜 손님은 손님이든지 아니면 뭐, 그래서 이렇게 그 베푸는 마음 있잖아요. 넘쳤으니까. 야, 넘치면 돌려줘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근데 돌려줄 때 기다려다가 아무나 막 돌려줘요? 좀 생각을 하면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돌려주거든요. 저절로 갈 때기 때문에. 저절로 갈 때. 그래서 여러분들요, 제가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마음 갖고 샵을 운영해야 이게 같이 막 불꽃이 일어나서 그냥 팍 하면서 있잖아요. 막 불타 올라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부산 어디 가서 세미나들에도 그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오면 막 감동을 하면서 막 불꽃이 팍 튀기면서 이렇게 막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렇잖아요. 하지만 또 이게 낳는 사람은 막 불꽃처럼 일어나서 막 불꽃 되면서 이렇게 막 번져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게 막 이게 싹이 따로 놀잖아요. 이게 불이 안 붙여져요. 거기다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타오른 불꽃에다가 참깨 미친다 그러잖아. 타오른 불꽃에다가.
털어놓고. 그러면 저랑 사이클이 비슷하면서 가가지고 세미나 하나 하더라도, 아까 학생을 모집하더라도, 가서 나도 그런 마음으로 막 가리키면, 옆에 있는 원장님도 저랑 똑같은 마음으로 그 학생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야 그 학생이 막 불꽃처럼 일어나서 감동을 하면서 막 같이 막 불꽃 입을 꽃 막 저불 꽃 하면서 막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가 좋아지고 나라가 좋아지는 거지. 나 혼자 막 가서 나는 막 이렇게 막 불꽃처럼 하려는데 옆에서 점장은 공예산하래. 막 공부 계산하래. 사람이 공감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때도 계산해야 될 때. 세상에 가을 계산을 갖다 봄에 하고 있어. 이게 봄에 가을 계산을 봄에 하고 있다니까. 봄에 그거 갖다 뭐라 그래요? 부조화라 그래요. 부조화. 그럼 현상 세계에서 무슨 피울 수가 없네. 무슨 피울 수가 없네.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 우리 다 같이 지금 봄 여름이잖아요. 그죠? 응? 봄 여름이가 어떻게 했냐면 아까 원금만 들어와서 좀 돈 컸으면 이자 돈이나 좀 내고 그잖아요. 밥만 먹고 살면 아이고 그냥 빚만 안 지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봄 여름에 뭐야 빚만 안 줘도 다행이지 뭐야 그렇잖아. 그래서 해가지고 손님 하나하나 그 다음에 공부하러 온 사람 하나하나한테 막 불꽃처럼 가르치는데 불꽃처럼 있잖아요. 불꽃처럼 가르치면은 그거는 다 되게 그러면요 서로가 내 불꽃에다 원장님 불꽃에다 가면은요 세상에 따블 꽃이 입을 초점 맞춰서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불안하고 매기냐고 초점 맞춰서 막 그냥 더워가지고 막 그 아카데미가 막 수학 아카데미 더워 죽겠네 막 밖에서 추웠다가도 덥다 그러지 왜 초점이 뒤에서 맞춰가지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불꽃이 마음속에서 불꽃이 막 일어나게 되면요 불이 일어나게 되면 불이 뭐예요? 원화를 불이 타면 제가 남잖아요. 우리 화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왜? 화학 반응할 때 뭐라고? 불이 쓰면 되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사업을 하시면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자꾸 다스리세요.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이러다가 한 몇 개월 되면 또 타락 이렇게 표정 있잖아. 왜? 한 2개월쯤 되면 타락 이렇게 타락 표정 짓고 있다니까 나는. 그래서 놀랐어요. 요번에 그 육아TV 촬영을 나갔는데 그 전에 그 찍었던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얼굴하고 요번에 이제 인도 갔다 와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내가 봐도요, 내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내가 봐도, 야, 사람 괜찮다. 내가 거기 모니터에 나오거든요? 촬영하면서 모니터에 나오는데, 내가 봐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 사무실에 와서 전주에 찍었던 거 있지, 왜? 인도 가기 전에. 찍었더니요, 세상에. 그렇게 얼굴 싸가지가 없을 수가 없어. 얼굴이 왜 강직하고 뭔가가 해보려고 있잖아, 왜? 자기 상이 있으면서 막 이런. 그래서 또 뭘 느끼냐면, 야, 사람이 마음가짐에 딸렸구나, 이거 인상이라는 거 있잖아. 그러면 세상에, 나도 보이는데 남의 눈에는 안 보이냐고, 남의 눈에. 내가 손님을 대하는데, 이런 표정 갖고 있을 때 손님이 나를 바라볼 때 편안한가 하고, 그렇게 그 인도 가기 전에 그 왜, 잘하긴 하지 말도 잘하고 하는데 그냥 막 표정이 앙광 지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표정하고 어느 게 재수가 없겠어요. 내가 그 표정 봤는데 내가 재수 없더라니까. 저거 다시 촬영하면 안 돼. 그렇잖아 왜? 어? 내가 좀 돌을 좀 더 닦아서 저거 좀 다시 촬영하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만큼 풀어지는 거예요. 손님한테도 웬만하면 편안하게 상담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하나하나 그래서 여러분도 가서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직원들한테는. 그래서 특히 직원을요, 자기 자식이라 생각하세요. 양자식. 하루는 아니죠. 네? 남자 직원 오면 양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그 다음에 여자 직원이 오면 양녀 있잖아. 그러면 행동이 틀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배워서 내가 저 자식을 잘 키우고, 그렇잖아요? 응?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이제 뭐 이것저것 다 돼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상 끝마치겠습니다.